자, 저 들어왔어요. 국수 강사입니다. 우리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균형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균형의 공식은 뭐였습니까? 공식은 항상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떠있떠인지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떠있떠이라고 해놓고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풀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실수를 벌써 하나 했어요. 자, 이번에는 탄력성과 관련된 논점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일부 기본 이론편이에요. 그런데 벌써 어디가 실수를 했냐? 저번 주 균형이 29회 때 지금 출제됐다고 제가 표기가 돼 있어요. 보니까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균형은 28회 때 나왔어요. 28회 때. 28회 때 그러니까 자, 25회 탄력성이고 26회가 균형 변화, 27회가 탄력성이고 28회가 균형, 그리고 29회 30회가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균형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미 나왔어야 돼. 그런데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탄력성이 작년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균형의 계산 문제가 확률이 더 올라가네. 제가 수업 중에는 이거 목숨을 걸고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지 제가 수치를 잘못 적어놨어요. 올해는 탄력성이라다 균형의 계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균형을 계산하는 문제와 탄력성이 동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력성 문제도 꼭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대신 올해는 조금 더 심플하게 제가 찍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강의 들어갑니다. 서설 끝. 자, 계산 문제 특강 경제론의 탄력성이고, 일단 첫 번째 기본 이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되냐?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러면 자,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요것들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전부 다 원인이죠. 원인.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즉 가운데 있는 문구는 전부 다 소비량이 변화하는 원인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는 거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로 수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 그래서 2개 이상의 재화가 나오면 항상 교차 탄력성이죠.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교차 탄력성인 거죠. 일단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 일단 머릿속에 하나.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든 공통적인 내용이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탄력성. 가운데만 뭔가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라겠어요. 전부 다 공식이 분수 형태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항상 분자에다가 올리는데 전부 다 분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수요량의 퍼센트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이게 이 이론의 가장 기본인 거죠. 다시, 수요의 탄력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에 의해서 바뀌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바뀌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바뀌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와닿죠? 뻔하다고. 지금 6과목을 다 하니까 수업 중에 우리 이번 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6지문을 만들었다 이런 말. 6지문을. 그러면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상황을 준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수치를 빼고 일단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1번을 보시면 수치를 빼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자, 상승하자
아파트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 상황. 이런 시장 상황을 6가지를 주고 뭘 측정합니까? 탄력성을 측정해 보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6개예요. 그런데 자, 수업을 할 때 탄력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요? 측정. 그리고 이게 무슨 탄력성입니까? 구분. 왜? 3가지가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을 씌우니까 부호가 필요 없지만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반드시 부호를 표시해 줘야 돼요. 이게 측정, 구분, 부호 이 3가지가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해볼게. 자, 일단은 기본 유형, 즉 친절한 방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시장 상황을 주고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어떤 탄력성이든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한다?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원인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인. 5%로 이렇게 나눠주면 수치가 얼마? 2 이렇게 나오지. 2. 이게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를 치고 원인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2. 근데 이게 무슨 탄력성입니까? 그러면 항상 앞에 원인을 봐야죠. 원인. 자, 뭐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군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군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이렇게.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구분할 필요 없죠.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장 상황을 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해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앞에 있는 4%라는 원인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몇입니까? 4, 5는 20이니까 5. 그리고 무슨 탄력성인가요는 그렇죠. 소비량이 어떤 원인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봐야죠. 그랬더니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리고 부호는 가격 탄력성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3번. 자, 시장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모든 탄력성이 똑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5%니까 원인이 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치가 얼마 나오나요? 2. 근데 무슨 탄력성인가요? 그러면 소비량이 어떤 원인으로 바뀌었냐 봤더니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 탄력성. 자, 4번 다음 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 모든 탄력성이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원인인 10%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0분의 5 수치는 0.5. 무슨 탄력성인가요? 앞을 봤더니 소득의 변화라고 돼 있잖아요. 소득으로 소비가 바뀌었군.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니까 부호가 필요 없지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반드시 부호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근데 부호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방향으로 측정한다 이제 방향.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뭔가 원인과 결과라는 형태로 시장의 상황을 주고 있는데 원인이 올라갈 때 결과가 같이 올라가면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예요. 이때 플러스. 그 다음에 원인이 올라갈 때 결과가 거꾸라지면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부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득이 원인인 소득이 늘자. 소득이 올라갔어요. 소득이 올라갔어. 근데 소비가 따라서 올라갔네. 그러니까 얘는 비례 관계, 부호는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밑은 증가하자. 감소했네. 반대로 반비례인데. 그러니까 너는 부호 마이너스 값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거야. 야, 왜 가격은 부호를 무시하는데 소득은 부호를 꼭 표시해 줘야 되냐? 귀찮게 시리. 그러면 소득은요
반드시 두 가지 재화로 구분된다고. 즉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의해서 두 가지로 재화를 구별해요. 하나는 정상적인 재화냐, 하나는 열등한 재화냐. 즉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재화고,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줄어들면 그렇죠,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죠. 즉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우리 상식에는 소비가 늘어야죠. 근데 3번의 경우에는 소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인 재화예요. 정상재. 그리고 정상적인 재화는 항상 소득과 소비가 비례관계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4번을 보면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었어. 그런데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가 꼬꾸라졌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리고 왜 마이너스 값입니까? 아, 너는 열등제구나. 열등제라고 지금 가정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부호를 고려하는 이유는 소득과 관련해서 재화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상재와 열등재, 정상재를 측정한 탄력성인지 열등재를 측정한 탄력성인지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플러스 값이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정상재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열등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5, 6번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겠죠. 이제 소득이 했으니까. 그럼 교차 탄력성도 똑같아요. 측정하는 방법은. 모든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원인인 5%로 나눠주면 수치 몇?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탄력성입니까? 봤더니 앞에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라고 돼 있어요. 앞은 무슨 재화인데? 아파트인데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의 가격이 나왔네요. 아파트인데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두 재화가 서로 크로스 엇갈리게 되어 있군요. 이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그 다음에 자 수요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원인인 10%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치가 얼마? 0.5. 그리고 무슨 탄력성인가 봤더니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이 뜬금없이 나왔어요.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이.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 부호가 중요해요. 자, 부호를 봤더니 증가하자 증가해요. 증가하자 증가. 비례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때 플러스 값을 주는 거예요. 비례관계니까. 그리고 6번은 증가하자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지루하죠? 그러나 끝까지 하셔야 돼. 이거 아직 하나 더 있어. 숙달된 조교 방법. 자, 증가하자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반비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부호. 그럼 여기서도 이유를 보자고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호가 필요하다면 야, 교차 탄력성은 뭘 구별하기 위한 거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둘 이상의 재화가 나오면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두 재화가 정상 아니죠. 대체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따라서 변하는 게 대체 관계, 반대로 바뀌는 게 보완 관계잖아요. 증가 따라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체 관계죠. 대체 관계. 그리고 따라서 변하니까 부호는 플러스. 자, 얘는 증가 감소잖아요. 증가 감소. 그러니까 반대네 보완 관계. 보완 관계는 반대로 작동을 하니까 마이너스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재화가 나오면 이 두 재화가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항상 지금 요새 5월, 6월 달부터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숙달된 조교. 자, 봐요. 숙달된 조교 방법을 딱 가기 전에 이제 공식을 말하죠. 공식.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일단 뭘 줘요? 출제자가 시장 상황을 줘요. 1, 2, 3, 4, 5, 6이 시장의 어떤 변화 상황이에요. 그리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의에다가 동그라미 쳤다.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다가 동그라미 쳤단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측정의 목적이니까. 자, 그리고 원인으로 나눠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수치가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수치는요, 수요량의 변화가 원인의 몇 배 바뀌어 있습니까? 이 배수를 뜻하는 거예요. 숙달된 조교는 이걸 나누지 않아요. 배수로 보지. 즉, 보세요. 자, 수요량이 10% 바뀌었어요. 이걸 5%로 나눠서 2가 나왔다는 건 이 10%라는 소비량의 변화가 원인의 몇 배입니까? 이걸 뜻해요. 원인의 몇 배입니까? 원인의 2배잖아요. 그래서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소비량의 변화율 20%는 원인인 4%의 몇 배입니까? 5배잖아요. 그래서 5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안 나눠줘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량이 10% 바뀌었는데 원인이 지금 5%의 몇 배인가요? 2배. 그러니까 수치가 2. 자, 5%인데 10%의 절반 0.5. 그래서 여기에 공식은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동그라미를 치고 소비량의 변화율이, 즉 수요량의 변화율이 원인의 몇 배가 바뀝니까? 원인의 몇 배가 바뀝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숙달된 조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셔. 시장 상황을 쭉 줬어요. 그러면 숙달된 조교는 저는 10% 원인의 2배네? 수치 2. 수치 바로 나와요. 무슨 탄력성일까? 가격이네? 가격 탄력성. 자, 3번. 수요량의 변화율 10%네? 10%. 원인의 몇 배지? 5%의 2배네? 2. 무슨 탄력성이지? 앞에 소득이니까 소득 탄력성. 별거 없죠? 자, 5번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체크하고 10%. 원인의 몇 배지? 2배. 무슨 탄력성일까? 아파트 오피스텔이니까 교차 탄력성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짝수분 해보죠. 예. 자, 수요량의 변화를 20%에 딱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의 몇 배지? 5배구나. 5. 무슨 탄력성이지? 아파트 소비가 아파트 가격으로 바뀌었구나. 가격 탄력성. 부호는 필요 없지. 그 다음에 4번. 수요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5%. 원인의 몇 배? 10%의 절반이네. 0.5. 무슨 탄력성이지? 소득 탄력성이구나. 자, 소득 탄력성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부호. 부호는 어떻게 찾지? 증가할 때 감소했네. 마이너스 0.5구나.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만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6번. 소비량의 변화율에 5% 체크하고 원인의 몇 배? 절반이네. 절반. 무슨 탄력성일까? 아파트인데 오피스텔? 서로 다른지 않네?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부호가 중요한데 증가, 감소, 반대로 작동하네? 마이너스 값. 그리고 왜 반대로 작동할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완관계로 가정하고 있구나. 이게 숙달된 조교. 이게 돼야 된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리고 공식도 소개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다음에 원인으로 원인의 몇 배인지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자, 이제 거의 다 지금 이 표는 짧을래야 짧을 수가 없어요. 탄력성. 왜? 요런 걸 해야 돼. 요런 걸. 자, 유형 정리. 탄력성의 계산은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으니까 올해는 살짝 빈도수가 떨어져. 균형의 변화가 시험에 나올 차례고. 자, 그래서 탄력성의 계산 문제 유형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자, 모든 분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나는 계산 문제에 조금 알르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선택해준 유형만 연습한다. 이게 올해 전략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풀어야 됩니까? 탄력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기본이냐, 선택형이냐. 이 선택형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형은 목숨을 걸고 풀어하는 거고. 그러면 기본 형태가 뭐니? 기본 형태는 시장의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해봐. 이게 기본 형태예요. 시장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해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까요?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이거 이제 못 맞추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이 기본 유형일까요? 2번 선택 유형을 함께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요 기본 유형이에요.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걸. 지금 1번의 이 기본 유형은 자, 요렇게 제가 시장 상황을 출제자처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서 탄력성을 측정해봐. 이걸 우리가 계속 연습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거 계속 연습했잖아요. 요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그렇죠. 제가 필수예요. 필수. 목숨을 걸고 풀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딱 반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계산 문제는 탄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계산 문제는 탄력성을 측정하는 거인데 이 천인공노할 우리 출제자가 탄력성을 지가 측정해서 줘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균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 탄력성을 하더라도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안 풀어야 될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해보자고. 자, 요 문제는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이게 물어보는 걸 잘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측정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익숙한 가격이 5%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숙달된 조견은 어떻게 푼다고? 7%에다 딱 체크하고 5%의 몇 배? 5분의 7, 1.4. 이러니까 이건 손 대는 거예요.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계산기 치는 거 아니니까. 계산 문제는 계산기 최악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똑같은 형태인데 자, 연습 문제를 봤더니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출제자 지가 측정해 줘 버렸어. 내가 풀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미 풀어줬잖아요. 그럼 풀면 안 돼. 이건 어려운 거야. 준비가 필요한 문제예요. 준비가. 자, 이것도 봐요. 이게 보여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해서 줬네. 이건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자.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자, 이 문제 봐요. 이 문제는 이렇게 뭔가 시장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출제자가 물어본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네. 탄력성 측정하라고 줬네. 그러면 손을 대는 문제라고. 얘가 어려워 보이지만 손을 댄다고. 그럼 올해 유력한 문제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시장 상황을 뭔가 복잡스럽게 줬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손을 대는 거라고. 손을 댄다고요. 손을 댄다. 자, 또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손을 대야 돼요? 안 대야 돼요? 수요의 탄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고요? 소득 탄력성은 얼마예요?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 대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를 봤더니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줬고 소득 탄력성이 얼마예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푼다 안 푼다? 이놈은 손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탄력성 계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시장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이런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푸는 거야. 왜? 아니,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체크하고 원인의 몇 배니? 즉 5분의 10, 2배. 무슨 탄력성이니? 가격이군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요 영역이요. 탄력성의 수치를 주고 뭔가 시장 상황을 추정하세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정리. 문제 실전 들어가기 전에 자, 수요의 탄력성을 푸는 계산 문제라면 탄력성의 수치를 묻는 문제. 탄력성의 수치. 탄력성의 수치는 어떻게 찾는다? 수요량의 변화
율에 동그라미 치고 원인으로 나눠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체크하고 원인의 몇 배입니까? 이게 공식이 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그렇죠. 실전편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